네, 2022년 8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아프간의 새로운 정권, 탈레반과 수교해라. 이미 수교는 했으니까 복교해라. 그러나 서가는 받고 해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한국 공군의 미러클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미러클, 기적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에 협조했던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외국 민항기를 전선에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매우 급해져서 공군 수송기 3대를 투입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3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공군의 KC-330 급유 수송기 1대, 120명 태울 수 있는 C-130 수송기 2대, 도합 3대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했었습니다. 이 3대의 비행기는 23일 날 파키스탄 도착했고요.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4일 날부터 C-130J가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한민국 협조자 378명이 넘죠. 390명 정도를 파키스탄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378명을 KC-330에 26일 날 태워가지고 바로 26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파키스탄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13명인데 그 13명의 아프간인들은 26일 날 같이 출발했지만은 이 비행기가 한 번에 날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27일 날 도착합니다. 나머지 C-130J는 작전요원들, 한국 공군의 작전요원들이 타고 들어올 겁니다. 역시 중간에 한번 기착했다가 들어옵니다. 이 미라클 작전은 데리고 오는 것도 데리고 오는 거지만은 이 군용기는, 이 비행기라고 하는 거는 미사일하고 비슷해서 미국의 9.11 테러처럼 비행기가 그냥 까미가즈처럼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각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출입국을 관리합니다. 특히 군용기는 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비행기, 군용기가 다른 나라 간다 그러면 사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무관들이 굉장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외교 관계를 맺고 무관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해놓고, 그리고 또 갑자기 자국 비행기가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무기를 싣고 가게 되면 안 되죠. 전쟁이니까. 근데 기름을 싣고 갈 수도 없잖아요. 급유기라면 모르지만 다른 비행기는 안 되니까. 그거 내렸을 때 좀 기름을 제공해 주고 물도 좀 주고 이렇게 서로 군수 지원 협정을 맺어 놓으면은 좀 협력이 빠릅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군용기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승조원들은, 갑자기 가는 작전 요원들은 그 나라 기착하는 경우 또는 도착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받지 않고 갑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까다로운 나라들은 비자를 받고 여권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더뎌지고 어려워지죠. 이번에는 보게 되면은 이 KC-330이 바로 이슬라마바드 날아갔기 때문에 한국과 파키스탄만 서로 합의하면은 바로 뜨고 내릴 수 있었던 거고요. C-130J는 중간에 한번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공개되지 않은 어느 나라, 아프간과 한국 사이 어느 한 나라가 협조를 한 거죠. 그 나라가 C-130J에 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랬겠죠. 우리나라 이 공군 수송기가 외국까지 파병됐던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이툰 부대 파병일 겁니다. 이라크에. 그때는 C-130 9모델 H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한 상속거리가 4,000km가 안 되거든요. 그때 바로 당연히 이라크까지 못 가니까 한국에서 필리핀 내렸다가 기름 넣고, 태국 내렸다가 기름 넣고, 거기서 결국 잤죠. 그 다음에 또 인도 내렸다가 기름 넣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나 이라크로 내려갔었습니다. 3번이나 기착을 하니까 매우 복잡하고 각국의 허가를 받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KC-330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C-130J는 여전히 한 군데 기착하고 날아왔다 이겁니다. C-130 이 수송기는 엔진이 4개, 터보프롭입니다. 이 비행기의 장점은 비포장 활주로에서 뜨고 내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카불 같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이 비행기가 들어가죠. KC-330은 A330
보잉 7771기가 비슷한 그런 크기의 큰 비행기입니다. 14,000km, 5,000km를 날아갈 수 있으니까 서울에서 뜨면 워싱턴까지, 저쪽 런던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비행기를 수송기로 쓰니까 바로 파키스탄에서 300명 이상을 태우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미라클 작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프간 내에 한국 협조자는 다 데려온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한국이 해야 될 것은 한국에 있는 한 120명쯤 되는 아프간 학생들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제 한국에 비자를 받고 와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데 만료되면 아프간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면 탈레반 정권한테 처벌을 받습니다. 상당히 잔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비자 연장을 해주면서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이 일을 지금 준비하는 기관이 과거 국정원장이었던 김반복 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행정사회입니다. 대한행정사회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을 상대로 이들의 비자를 연장해주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라클 작전과 관련된 일이고, 그 다음에 아프간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아프간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조만간 탈레반이 카불에 새로운 정권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 탈레반과 우리가 영원히 단교할 것이냐 복교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복교해야 됩니다. 왜? 국익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아프간 외교사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아프간하고 우리하고 뭐 역사적으로 얽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면 근관이 나오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근관이 나왔다. 뭐 그 정도 서로 역사적 연관성이 있을까? 아프간에서 소녀 공주로 보이는 무덤에서 금관과 금옷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하고 신라 금관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금관은 양식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건 지나가고요. 냉전이 첨예하던 1973년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처음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왜 맺었냐? 그게 북한이 맺었기 때문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우리는 카불에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왜 했느냐? 북한이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계속 맞불로 질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오다가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 침공을 준비합니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미국도 철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카불 대사관을 폐쇄하고 철수합니다. 북한은 당연히 유지했죠. 그래서 북한이 단독으로 아프간하고 잘 지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소련이 견디지 못하고 아프간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90년 이듬해에 동유럽 공산국가 여러 나라가 붕괴되더니 91년엔 소련마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아프간에 있던 친소 정권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는 무자헤딘이 공격을 합니다. 무자헤딘 정권이 아프간의 친소 정권을 92년에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93년 대한민국은 카불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다시 열고요. 북한은 그때 친소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카불 대사관을 폐쇄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카불에 있는 자기 대사관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년이 지났죠. 2001년이 되자 9월 1일 날 미국에서 그 유명한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미국이 크게 당하죠. 미국은 미국을 공격한 오사마 빈 라덴 조직인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걸 알고 그해 10월 7일 Enduring Freedom Operation 불굴의 자유작전을 펴니다. 아프간을 쳐들어갑니다. 그 직전에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이 작전을 한다고 알렸기 때문에 한국은 카불에 있던 우리 대사관을 폐쇄합니다. 2002년이 되자 미국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했죠. 때문에 한국은 그해 다시 카불 대사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이 되자 안정화 작전을 해야 되니까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은 의무부대인 동위부대, 공병부대인 다산부대를 아프간에 파병합니다. 그리고 2003년, 4년, 5년, 6년, 7년이 지나가는데 깜짝 놀랄 일이 아프간에서 터집니다. 깜짝 놀랄 일이 터집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라크에서 한국인 근로자 김선일 씨가 알자르카이 세력에게 붙잡혀갖고 참수돼갖고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죠. 짜이툰 부대 파병하기 전에. 그래서 한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납니다. 7월 19일
지금도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선교단 23명이 그때는 아프간이 여행금지 국가로 우리가 지정해 놓지 않았어요. 여행금지 국가 제도란 걸 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다가 7월 19일 날 탈레반에게 피랍됩니다. 탈레반은 7월 22일 오전 9시까지 돈과 한국군 철수를 요구합니다. 안 하면 죽이겠다 그러죠. 그래서 전 국민이 놀라는데 7월 22일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쩌나 그랬는데 7월 25일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탈레반이 이 선교단의 대표자격인 배영규 목사를 살해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7월 30일 이 탈레반이 심성민 목사를 또 살해했습니다. 샘물교회 사건이 아주 엄청났었죠, 그 당시에. 지금 샘물교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 순교자 기념관 또 그 로고가 있는데 쳐보면 폐쇄가 돼 있더라고요. 많이 접속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협상에 나서는데 국정원에서 그때 나섰던 분이 지금 대한행정사회 회장하는 김만복 씨죠. 그래서 8월 13일 날 일단 여성 2명을 석방받고 8월 31일 날 모두 석방을 받습니다. 원래 국제범죄에 관해서 각국이 서로 협약 같은 걸 맺었는데 인질 테러범한테는 돈을 주지 말자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도 약속한 나라입니다. 근데 워낙 그때 급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돈을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까지 비밀인데 현재 떠도는 이야기는 378억 원을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국정원의 공작금이죠. 그리고 그해 12월에 우리는 동이다산 부대를 원래 철수하려고 했던 부대이기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아주 아프가니스탄에서 정 떨어지는 사건을 겪은 거죠. 그리고 2007년에서 다시 14년이 지난 2021년 8월 지금입니다. 그 탈레반이 카불을 접수하고 한국은 카불 대사관을 폐쇄하고 지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협력자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조만간 탈레반 정권이 정부를 세우면 복귀해야 됩니다. 왜? 북한이 탈레반 정권과 복귀하면 우리만 손해거든요. 맞불을 놓기 위해서라도 복귀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 못하면 더 좋고. 그러나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건 하고 가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인질금으로 받아간 돈 내놔라 그래야 됩니다. 강탈해 간 거니까. 두 번째, 한국인 살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돈은 이미 무도한 자들이니까 다 없었으니까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사과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해야 됩니다. 왜? 미국이 탈레반 정권을 가고 분명히 복귀할 겁니다. 이건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미리 맺어놓고 그 평화협정을 UN 안보리에서 전원일치 지지안을 만들어서 그래놓고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 정권이 카불을 점령하게 했으니까 미국은 탈레반 정권과 다시 외교를 트고 그 탈레반 정권이 중국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위구르 독립 세력을 지원하도록 할 겁니다. 중국을 흔들려고 탈레반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적도 지금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중국은 이걸 막으려고 또 탈레반 정권을 하고 또 외교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무대로 미중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은 미중에서 영향을 받는 남북한이 또 아프간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탈레반하고 또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사과는 받아내고 돈도 받아내고 그리고 외교하라 얘기합니다. 사과는 받고 제발 북한에 주걱주걱 되는 게 문재인 정권이었죠. 이제 그런 식의 외교는 하지 말고 탈레반 아프간 정권에 대해서 사과는 받아내고 당당히 외교할 걸 요구합니다. 플러스해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살돼서 그 시신이 태워졌는데 그거 이상하게 북한이 통신문으로 불러준 거 그것도 4개나 여정이가 불러줬다고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과 받았다고 퉁치고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사과를 받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프간에 대해서는 이번 건 샘물교회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인을 살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로 요구해야 됩니다. 제가 깜빡 빠뜨렸습니다. 사과받고 책임자 처벌하고 돈 돌려내라.
돈은 못 준다면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는 받아내야 됩니다. 이걸 하면서 다시 한국은 탈레반 정권과 새로운 아프간 정부를 만들면 그들이 만들면 또 한 아프간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따질 건 따져놓고 가야 제대로 된 외교가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정권 아프간 외교 제대로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